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와 매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우선 오늘은 좀 방송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이 댓글에 종목 설명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다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종목만 몇 장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HMM에 대한 LX홀딩스, LG화학, 대한유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위에 이 종목 문의하신 이 종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인 종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LG화학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리체크하는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분할로 엔솔이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 LG화학이 거의 한 70만 선이었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LG그룹의 LG화학은 팝콘으로 따지면은 한 개가 뻥튀기로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당시 분할하기 전에 가격입니다. 현재 74만원대. 근데 다시 엔솔이란 이거는 그냥 거저 먹은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정권의 아주 특수성입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 잘 벌어집니다. 현재가 58만 7천원. 이 회사 자본이 그냥 공짜로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보다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LG화학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평가, 제가 볼 때는 고평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화학의 케미칼의 대장주는 인정해야 될 거고, 그러면 고평가대가 있는데 거기 90만원, 100만원에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 그냥 고만고만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더 이상 성장은 힘듭니다. 지금 돈 생기는 대로 주 LG 지주에서는 LG 엔솔에 계속 돈을 갖다 보여야 돼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혹시나 LG화학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단타는 모르겠습니다. 단타는 경기에 따라 가지고 반등과 하락을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관심 있게 보는 LG전자가 낫습니다. LG전자가 아마 전장 사업을 반드시 진출할 거예요. 그래야지 환상의 트리플이 됩니다. 배터리, 전장 사업, 화학. 그리고 이 회장, 고회장이 아마 2, 3년 전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바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으로 봤을 땐 LG화학보다는 엔솔보다는 LG전자가 낫다는 거.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LG전자 많이 했어요. 거래를. LG전자.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전장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추천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라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LG화학을 만약에 매수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은 LG화학은 밸류가 좀 과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70만원대가.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LG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전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 이 현대모비스,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리체크해야 될 게, 현재 저희 나라는 지금 옛날에 그 문정부 때 김상조가 공정위원장을 할 때부터 이 순환 출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어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한 5, 6년 전 문정부 때부터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문어발식으로 지분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안 된 데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정기선 회장.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정기선 회장은 지분이 몇 프로인지 한번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근데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앞 선두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현대모비스는 알짜배기 회사예요. 영업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현대에서 나오는 모든 게 저기 자동차 걸 다 들고 있어요. 다 자기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모비스가. 그리고 그 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들고 있고, 그렇죠? 모비스의 지분은 기아가 들고 있고, 기아는 정 회장하고 또 관련되고, 이게 순환투자가 지분이 정리되지가 않는다면은 현대모비스 그러고 플러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간다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수급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정기선 회장이 돈 주고 그 지분을 사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을 잠시 보시면, 방송 중에는 제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힌트는 드릴게요. 현대모비스 외국인 소유 지분을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 애들이 주시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현대모비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6% 내려고 또 내려가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롯데만 일단 제낄게요. 요 세 개가 간략을 하면 순환 출자가 정리가 되고 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현대자동차 한번, 그쵸? 분할 상장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한번 걸렸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 지배 구조를 개선을 안 하고 정리를 안 하면은 이 회사 주식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갈 겁니다. 이것도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이 순환 출자가 지분 구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보면 알짜배기입니다. 재무 좋고 영업 좋고, 이 지금 가려고 그러면 원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순환 출자가 정리되고 지배 구조가 정리가 딱 되면 있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2로 가야 될 게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 순환 출자 정리하는 기간,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올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벌금 들어갈 거예요. 제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저기 자동차 정 회장님이 지금 미국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일 것 같고, 미국의 로봇 회사 인수한 것도 뭐 분할해서 다시 상장을 시키던 아마 그런 계속 그거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회사처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 뭐 현대그룹스, 모비스 이거 주가 올라가는 거, 수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고 하지만 뭐 계약이 뭐 성사되네 어찌되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2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이 손화출자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현대차 계열 회사 관련된 종목 회사 또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된다는 소식이 나온다든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사시더라도 결코 늦지 않은 주가의 방향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그룹의 주력 사업입니다. 주력 사업.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또 유상증자 했죠. 돈이 풀려서 또 유상증자 이번에 했습니다.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거짓골 나갔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주의 태양광 대장주인데 또 미국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좀 많이 짓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국내 같으면 어떤 법 개정도 있고 또 국가 정부에서 또 편리를 봐주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오로지 미국 하나만 보고 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던 데서 사실은 저는 고개를 갸뚱하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도 준다 한다지만 결국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뒷담화 당하듯이 하나솔루션도 언제 뒷담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자체가 친환경 정부라고 이야기는 계속했지만 현재 2년이 중간 선거가 끝나는 2년이 지나가는 현재 이 시점에도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말만 무성하고 법안만 무성할 뿐이지 결론에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놈들은 믿을 놈들이 못 됩니다. 미국 놈들은 믿을 놈들은 못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도 현재 제가 볼 때는 밸류로 보고 뭐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 5만원, 5만원 초입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여기 5만 5천원 가고 6만원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자살행입니다. 예. 이 가격이 버티서 최소한 6개월, 1년을 가준다면은 모르겠죠. 앞날의 경기는 모르니까. 하지만 이것도 매수를 얼마 하셨는지 아니면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고 계시다면 얼마에 매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 2, 3천 원에 정리를 하시는 게 답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지금 이래 불확실성이 잔뜩 깔려있는 안개 낀 서울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처럼 그렇게 깔려있는 안개 낀 쪽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성장수로 봤을 때는 저는 그릇이 올시답니다. 이것도. 예, 미국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고 지금 미국에 몰빵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저는 별로 또 이것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아니네요. 예. 작년에 저도 하나솔루션 제법 거래했었습니다. 작년에 올 초에 한번 해가 수익 보고 나왔어요. 올 초에 유상증자 전에 단타입니다.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49,000인가 사서, 아니, 49,000인가 48,000인가 사서 제가 53,000원인가 때 팔았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렇네요. 단타성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쳐다보고 싶지 않네요. 자, 그 다음, 대환유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종목 설명에 들어가면서 해드릴게요.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방송 중에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솔직히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톡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혹시나 알고 싶으신 분은 아예 그냥 톡을 원하신 개인 톡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제가 제 개인 톡 IP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환경주랑 특히 친환경주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는 내상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산 인프라고 주식에, 현대 인프라고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자, 드디어 오늘 저 매도했습니다. 예, 비중 70% 정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법 되겠죠. 괜히 그냥 가뜩 잘못하면은 욕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말씀하였던 많은 금액입니다. 예, 70% 비중 정리하고 약 30% 정도는 놔뒀습니다. 70%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9,820원. 네. 왜 정리를 했느냐? 지금부터는 프로들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예. 고수들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 같아요. 고수들의 영역으로. 물론, 다 안 판 것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뭐, 결국 내려오면은 다 던지겠죠. 그래서 손해보는 거는 뭐 수익에서 손해보는 거니까, 그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고. 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때, 그죠? 자, 요때입니다. 4월 10일, 아니, 4월 10일이 아니고, 2월 17일, 이때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게, 한 두 달 전이네요, 그죠? 한 두 달 좀 넘어 됐네요. 노래를 불렀던 게, 9,500원에서 1,500원 사이라고, 계속 두 달 전부터 앵무새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장입니다. 재무고 성장. 그 다음에 영업과 순이익의 변화. 예, 그거는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래 흘러내렸던 거는 털고 더 끄집어 올라가는 거였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2분기까지는 자 5월달로 들어가는 이거지. 2분기 5월달로 들어가는데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비중 30%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2분기까지는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5월 2분기 같으면은 5월달 6월달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달까지 7월 중순까지 가인회사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건가. 제가 본 게 9,500원에서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오겠다고 했던 게 그 이유였고, 근데 오늘 제가 왜 비중을 축소를 했는 이유가, 여기서 뭐 11,000원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야, 여기서 10%를 더 벌려고 여기에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15% 20%를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오늘 제가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겠지만은 여기서 10% 더 가면 13,000원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0%가 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싶어요. 왜 그러냐니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의 유혹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자리에 왔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파장이 쉬우시고 높다고 하이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 틀렸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 조금 남겨두고 정리했다는 거. 그래 보시고, 또 뭐 리포트 자체가 전부 지금 우상향대가 14,000원, 13,000원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만원대는 한번 타치를 할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또 오늘 비중 축소를 하고 금액을 또 어디에 좀 담갔습니다, 제가. 자, 삼성중공업에 오늘 5,600원에 만주 들어갔습니다. 예, 대충 들고 있는 거는 대충 25,000주 되겠네요. 계속 전초빙 보내고 사고 2,000주, 3,000주, 5,000주 사가 모자라게 지금 25,000주. 평균 단가는 5,55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환 유화 자리를 보다가 야채 매물 지금 저는 정말 이빠입니다. 지금 정말 이빠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 시드에 약 60%가 들어가 있어요. 야채 매물.
예. 그래서 HMM은 일단 관망을 시켜놔두고 삼성중공업에 들어가고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예, 내부 단가는 18만 7,600원. 수량은 500주 들어갔습니다. 1000주 넣으려고 그러다가 500주 넣었어요. 그냥. 혹시나 내려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려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안 했습니다. 요거는 내부는 단타입니다. 한 만원 정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그냥 이거 19만원 5천원 정도. 예, 조만간 지수만 받쳐준 다음에 사실은 지수 때문에 들어갔어요. 제가 외국인 단타용을 한번 짧게는 2, 3일, 길게는 다음 주 주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한번 19만원대로 20만원 한번 타치를 할 것 같아서 수급이.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서는 요 타이밍에 뭐 조금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아마존 발표가 좀 괜찮아지면은 내일 또 한번 2, 3%, 3, 4%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오늘 500주 18만 7,600원에 매집을 했습니다. 요거 빠지면, 요거 빠지고 빠지면 제가 대환유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계속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삼성중공업에 5,500원까지는 제가 언제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5,600원에 오늘 매수를 한 이유는 평균가로 보면 5,5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정리가 되면 아마 대한유화에 들어갈 겁니다. 대한유화에 들어가는데, 대한유화가 15만원, 16만원 가도 저는 매수 들어갑니다. 예, 매수 들어갈 예정이니까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인프라코는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익은 짭짤이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HMM 답 없네요. 그죠? 답 없지만은 답이 나온 주식이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또 뭐 질질 다 흘러내리고 또 다시 와서 질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십시다. 내일이 배당이 노는 날입니다. 배당 노는 금액이 다시 외국인들이 재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놈의 주가가 어떻게 돌아 올라갈 건지 내일 되면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HMM은 설명을 안 드리고 주말 방송 빠르면 내일이라도 해서 HMM만 따로 제가 5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로 방송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HMM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게, 뭐 제 판단이 맞아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역시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재무, 성장, CEO의 마인드, 추정치. 남들은 1분기가 적자라 적자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흑자더라고요. 결국 1분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기분 좋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분석과 제 예측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자, 흑자로 돌아서면은 이 회사 주식이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 백으로 일주일이 결결거리면은 흑자가 전환되면 앞으로 향후 5거래일 다음 주 5일의 주가의 방향이 앞으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의 주가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내일 그렇게 많이 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많이 튀지 않고 그냥 거래량만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거래량만 그냥 꾸준히 다음 주 중으로 이날 거래를 보시면, 이날 거래 보시면은 거래량이 4,500만 주 거래에 12% 올라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래 버리면 수익의 기간이 길어져요. 수익의 기간이. 제가 목표가를, 매도가를 6,4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면은 내일 만약에 15% 이상 올라가서 6,400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전량 매도해 버립니다. 반드시 빠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시세 차익 때문에 흘러내린다고요. 다시. 그럼 또 고통이 또 다르고 그 고통만큼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것도 지켜보야 되는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히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주가가 관리가 들어가요. 거래량이. 요 형태가. 이 형태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면 이 형태로 한 달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15% 20%의 수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한 3, 4%, 4, 5%만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매수 세력도 주가의 단가에 비해서 매수할 때 금액 대비 부담이 없고 리스크의 부담이 없고 차곡차곡 모아가는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 희망사항 겁니다. 그러나 뭐 제 희망대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내일 수급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일과 다음 주 오후 거래일의 거래량 그리고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세력의 구분 기관과 외국인의 구분 이런 것들이 한번 쭉쭉쭉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해서 바로 또 적자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삼성중공뿐만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러면은 배는 잘 아시겠지만 시도에 걸려 가지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단지 속도가 가감만 있을 뿐이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래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2분기 실적이 또 전망치가 1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미리 땡겨 먹었을 가능성도 많지만은 2분기 실적 추정치가 1분기보다 또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5,700원 시초가에 이게 빠져서 시작한다면 다시 한 2, 3만 주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5,700원이 무너지고 아침 시초가가 빠진다 그러면 저는 2, 3만 주 베팅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현재 앞으로 5 거래일 수익 실현은 6,400원부터 인프라코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400원부터 수익 실현을 하시되 혹시나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00원 초반대 오시면 신용 트세요. 신용은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겁니다. 털고 다시 사도 됩니다. 그러니 10% 이상의 수익은 오면은 신용을 트세요. 예, 적극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환유화. 최저점이죠. 이 최저점이 참 유혹을 많이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16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매수를 노래 불렀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4월 17일 요 자리부터 계속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사세요 노래를 부르고 더 빠졌네. 한 2만원 정도 빠졌네. 그쵸? 대충 한 2만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예, 불안하시다 그러면 주식 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이게 빠졌다고 이 회사 부채 비율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와 중국과의 관련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 주식은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아주 우량 주식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대한유화에도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단지 알고리즘에 의한 매크로 환경에 따라가 기계식 하방 잡고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래량 몇만 주에 흘러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도 대환유 같은 경우는 공매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뭐 몇백 주, 뭐 1, 2주, 2, 3주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고 쭉 한번 보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주가 힘든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더 빠진다는 게 아니고 2주가 힘든 구간입니다. 2주간. 예, 2주. 5월 둘째 주까지만 보시고 저 어리버리 미스터 윤이 다시 귀국해서 다시 아마 또 중국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풀린다면은 또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자리는 시그널은 어떻게 보시면 일단 요 양봉함 떴죠. 6도가 올렸는데 오늘 빠졌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시그널은 지금 벌써 들어왔습니다. 제 경험상 시그널은 들어왔어요. 시그널은 들어왔으니까 빠질래서 오늘 더 빠졌습니다. 어제 저점보다 더 내려갔어야 돼요. 예. 그 2, 3% 빠지고 대충 보면은 10%, 10 한 5% 정도 빠졌네요. 그죠? 예. 30% 먹을 생각하시고 15% 빠졌다고 편안하게 그냥 보시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가만히 놔두시고 내려가시면은 내려간다면 가만히 놔두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저도 들어갈 거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대환 유화를 신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신용을 쓸 수 있는 타이밍. 예, 신용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이외에는 주위의 지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유화는 이제 신용을 쓸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자리가 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 그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빠진 게 주식은 빠지더라도 예, 거래만 하지 않으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주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저를 믿으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런 사탕 발린 소리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오랜 경험에서 놓은 제 산출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인프라코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파는 걸 보면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수하신 분. 그리고 여력 있으면 조금 더 사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자, 현재 관전 포인트 저희들이 네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현대인프라코어, HMN, 삼성중공업, 대한유화. 오케이.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현대가 만원을 뚫는지,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내일 흑자 전환의 그 스플라이즈로 몇 포인트까지 올라가는지, 네, 그 다음에 HMN과 대한유화는 그냥 눈 감아 버리십시오. 그냥 눈 감고 그냥 좀 기다려야 될 주식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5,700원 위에서 안착해가 어떻게 스타트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는 큰 실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기대보다는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저는 원합니다. 폭등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700원이 무너지면은 저는 2, 3만 주 다시 매수할 거고, 삼성중공업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5% 이상 올라가도 10% 이상 폭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매수한 소량 모든 거 다 던지겠습니다. 매도로. 그래서 제발 3, 4%, 4, 5%에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6,000원은 안 넘고 5,900원, 5,960원, 50원. 제 느낌에는 6,000원은 못 뚫고 5,900원대에서 안착하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6,000원을 계속 뚫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자, 제 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한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